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3 정부회계감사론 제2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또한 올라왔네요. 화면 공유. 제2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는가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정부회계감사론 기업 회계를 한번 쭉 하는 데 있어서 음식점을 한번 창업해 본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학교 앞에서 음식점을 하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그러한 제3장부터 그런 작업들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볼까요? 창업이란 스타트업 비즈니스 이렇게 하는데 표준 대국어 사전에 보면은 나라나 왕조 따위를 처음으로 세우는 것도 창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통상 2번 항목인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사업은 뭐냐? 사업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그래요. 2번 항으로 가면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하는 계획적인 경제활동.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 이걸 사업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startup 그러면은 a small business that has just been started. 또 비즈니스 그러면 the activity of buying and selling goods and service.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어딘가에서 또 사와야 되잖아요. 원가로 원재료를 사와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정한 재화일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의 종류죠. type of business.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담당하고 있는데 5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그 국세청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면 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5자리로 되어 있는데 큰 분류로 배분류 21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A부터 U까지. A 분류에 들어가면 농업, 임업, 임업이라고 하는 건 살림업 말하는 거죠. 버섯 기르고 이런 거, 나무 잘라내는 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1차 산업이 A의 분류로 들어가 있고요. C 그러면은 제조업, 마지막 U 그러면 국제 및 외국 기관을 U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의 대분류, 업종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중분류로서 77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안에도 01 그러면 농업, 02 그러면 임업, 10번 그러면 식료품 제조업, 11번 그러면은 음료 제조업, 식료품하고 음료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99번 이렇게 하게 되면 국제 및 외국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분류로 농업에서도 다시 소분류로 들어가면 232개가 있는데 011 그러면은 작물 재배업, 012 그러면 축산업, 101 그러면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시 세 분류로 들어가면은 495개가 있어서 0111 그러면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21 그러면 소사육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완전 세 분류로 들어가면은 세 분류 그래요. 1196개가 있습니다. 0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그리고 소사육업도 하나 더 들어가면 01211
사육업체 젖소 사육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식당을 낸다고 그랬을 때는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아무튼 다음 상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업종 분류를 따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6자리로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5자리, 국세청은 6자리.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청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반영해서 업종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분류는 같이 A에서 U까지. U가 비과세 단체입니다. 이제 국세청은 세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한 단체들, 업종은 U 이렇게 합니다. 중분류로 01 그럼 농업, 02 그럼 임업 이렇게 돼 있고요. 소분류로 비슷하게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국세청 관련 업무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계산하는 건데 이 국세청의 업종 분류 코드를 사용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우리 학교에서 창업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돈도 없는데 창업하라고 하면 사실은 먼저 일을 해봐야 돼요. 내가 관심 있는 업종, 그 업을 최소한 1년 정도 가서 알바를 해보고 직원 생활을 해봐야 사실 창업에 대한 확신이 쓰게 되죠. 그래서 창업 업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업종, 그냥 남한테 들은 거 이거 하면 성공해. No, 안 된다는 얘기죠. 밸류 체인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물건을 떠오고 누가 이걸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공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체 시장도 커가고 있고 그 지역의 상권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건 마켓 리서치라고 하는데 주변에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을 사러 올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적은가를 분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쟁자 중요하죠. 동종업종 경쟁자는 누구이며 내가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장래성이 있는 업종인가 성장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따져봐야 돼요. 개업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가? 내가 가진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은행 가면 얼마를 빌려줄 것인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죠. 그 다음에 정부 규제도 살펴봐야 돼요.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 정부 규제가 심한 업종인가? 그러니까 정부 규제 없이 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정부 규제가 심한 것들이 있어요. 술 파는 거 정부 규제가 있죠. 그렇죠? 음식점 중에서도. 근데 그냥 단순히 커피 파는 거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규제가 어디까지 돼 있는가 관련된 법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의 찬성과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인가. 자기 혼자 몰래 하지 말고 가족들하고 상의하면서. 그래서 원래 병은 함께 나눠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사업도 함께 나누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창업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인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만약에 창업을 원하신다면 각종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고독한 선택을 하는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창업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사업 계획서,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 단계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돼요. 무엇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돈을 끌어와서 이만큼 이걸 만들어서 여기다 팔면 이만큼 이익이 남을 거야. 이거 되겠네. 돈이 되겠네.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걸 하려면 밸류 체인이 어떻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얼마큼 가격이 얼마큼 되는지 돈으로 따져봐야 돼요. 사업 아이템 또는 돈 버는 방법, 솔루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업 목적과 사업체 명칭, 창업자, 동업자들을 한번 분류를 해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문서로 딱 만들어 보는 작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또한 정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조사 해보고 스와트 분석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강점과 약점, strengths and weakness, 그리고 OT라고 하면 opportunity, 기회와 threat, 위협, 요인 분석해가지고 2x2로 분석해서 이걸 만들어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자금 조달 및 사무실 확보 계획도 사업 계획서에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한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1년간 매출액은 얼마나 나오며 원가는 얼마큼 되고 영업이익이 얼마큼 나오고 그래서 관리비는 얼마큼 나가고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진짜 한 해에 장사를 했을 때 남는 이익이 얼마가 나올지 첫 해에는 절대 이익이 나오기 쉽지 않죠. 그럼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5개년 정도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 확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점포를 마련할까? 임대료는 얼마일까? 어?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 돈만 많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제일 좋은 곳 그냥 하면 되죠. 그러나 이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제일 좋은 곳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꼭 따져봐야 되는 게 권리금이 얼마인지 시설 권리, 바닥 권리, 영업 권리라는 게 있는데 권리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보증금은 또 얼마인지 임대사업자의 또 전세금이죠. 그래서 이 보증금을 있어야 상가 임대차 계획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로 할지 아니면 월세로 할지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그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영업 권리죠. 이게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물려받으려면 권리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장사 안 되는 데는 권리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매장 인테리어. 그렇죠? 새롭게 매장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싶으면 내장 공사, 외장 공사를 해야 돼요. 보통은 새로운 매장을 구해서 한다고 했을 때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든대요. 거기 안에 전기, 도시가스, 통신, 음향시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정부 규제를 잘 살펴봐 가지고 시설, 소방에 맞춘 내부 및 외부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새로운 가게 내려면 다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와서 작업하잖아요. 그게 다 돈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시설과 집기, 탁자, 의자, 컴퓨터, 계산대, 정수기, 주방, 설비, 용품 이런 것들 필요하고 초기에는 광고도 필요합니다. 광고와 판촉에 필요한 판촉물, 기념품, 또 개점 이벤트, 첫날은 개점 이벤트를 좀 해야 사람들이 새로운 가게 열었구나. 그래서 창업 이전에 소요 비용을 정확하게 추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정부 관련 업무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 가게에 가서 음식 만들어서 팔면 안 되고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국세청 지역관할사무소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처음 시작하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법인을 만들게 되어 법인은 법원 등기소에 가서 법인 등록을 해야 돼요.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법인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시작하려면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그 사업이 얼마 안 될 때는 간이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그냥 1년에 얼마 안 되면 그냥 전체 매출액이 얼마 퉁 쳐가지고 세금 내게 하는 것을 간이가세라고 하는데, 간이가세로 할 건지 일반 가세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면세업종인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면 3에서 5일 후에 사업자 등록이 나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시려면 이제 실제 가셔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하시고 임대차 계획서 사본 제출하시고 인허가 관련 서류 내시면 3일이면 사업자 등록 나왔다고 메시지로, 전화 메시지로 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어떻게 다르냐? 개인 사업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 자영업자, 요 앞에서 하는 식당들 다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의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생기는 소득은 개인 소득이 됩니다. 주인의 소득이 되는 것이. 반면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돼요. 그럼 법인은 법원 등기소에 법인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좀 더 사업체가 커지면 법인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식회사들은 다 법인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개인 소득이었던 것이 법인세, 법인의 소득으로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종합소득세를 내던 것이 이제 법인세를 내게 되는 그런 차이가 세무에 있어서는 나게 됩니다. 세금 관련 업무를 한번 살펴보면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연 2회 납부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계산서를 챙겨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왜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4대 보험 처리를 해줘야 돼요. 4대 보험 처리 하는 업무도 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매년 5월 달에 하게 되는데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남은 게 내 소득으로 계상해서 그에 따라 이게 자진납세죠. 개인 사업자들은 자진해서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종합소득이 얼마인데 그래서 저는 얼마의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내야 되고요. 4대 보험도 처리해야 되고 여기에 종합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야 된다고 그랬죠.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으면 그래서 2억 원 이하일 때는 9%, 200억 이하일 때는 19%, 3천억 초과했을 때는 24%의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음식점 창업을 준비한다고 상정하고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음식점이란 법적으로는 행정법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음식료 등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 이것을 식품접객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음식점이라고 하지만 법적인 용어는 식품접객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식품접객업에는 다시 4개로 나뉘어요. 휴게소 음식점, 그럼 이거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분식점 같은 거는 휴게소 음식점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술을 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여기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소주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주, 맥주 팔 수 있는, 우리가 가보면 일반 음식점 이렇게 써 있으면 거기는 술을 먹어도 돼요. 편의점, 패스트푸드, 분식점에서 할 수 없어요. 물론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에서 담배 피우면서 맥주 한잔 마시는 거 있죠. 이거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편의점에서는 팔기만 했고 자기가 스스로 거기 와서 맥주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단란주점, 이거는 술을 파는데 노래도 허용하는 것, 이것이 단란주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단란주점은 유흥주점을 말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도우미가 나오는 거예요. 도우미. 주류도 판매하고 유흥종사자, 이게 도우미예요. 도우미가 나오고 유흥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이 노래방, 기기 설치한 것이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업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종류에는 자유업종,
신고제, 등록제, 허가제, 면허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유업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소매점, 그렇죠? 자동차 대리점, 꽃집 이런 것들은 그냥 사업자 등록,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자유업종. 근데 음식만 하더라도 신고제로 들어가요. 신고제로. 그래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미용실 이거는 지자체에 가서 영업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 요건이 뭔지 알아보고 영업신고를 우리 같으면 대덕구청에 가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제 이거는 등록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노래방, PC방, 독서실, 약국 이런 것들 등록제. 허가제 이거는 반드시 관청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관청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게 허가제예요. 병원, 주유소, 단란주점, 유흥업소 이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을 하나 하고 싶으면 일반 음식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영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시군구 식품영업신고부서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고한 그 수리한 다음에 15일 이내에 영업신고증을 교부해주고 장사할 때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붙이게 돼 있어요. 사업자 유형,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유형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그 밖에 좀 다른 이제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종친회 또 조합 이런 것들은 법인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부 이렇게 사업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이면 그냥 부가세 환급 없이 그냥 간이과세 전체 매출액의 10% 따져가지고 간이과세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 과세를 자기가 선택했다 그러면은 공급가액의 10% 매출액의 10% 내고 거기서 이제 내가 세금 계산서 원가 원재료 사는데 쓴 돈은 환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부가세 환급은 두 번,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 이렇게 두 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간이과세 없어요. 간이과세는 아주 처음 시작할 때 매출액이 적을 때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 하시려면 먼저 식품위생법에 음식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 가서 영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신고증을 받았잖아요. 그럼 발부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하셔도 돼요.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영업 신고증,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3일 정도 후에 나오고 온라인에서는 3일에서 7일 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것들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음식점을 한번 한다고 상상을 하시고 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곳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 비용을 또 어떻게 회계적으로 기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3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관한 강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대면 수업 시간에 서로 질의응답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